안녕하세요, 카인톡TV 유준입니다. 김남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찍을 차량은 2016년식 제규의 XE 차량이고요. 20D 차량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제규의 XE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이 차량 외부 먼저 살펴보면, 외부는 제규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 작은 차 같은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엄청 그리고 곡선을 많이 써서 약간 영국풍의 오. 우아하다? 이야, 이거 약간 통했어. 제가 그 똑같은 느낌을 느꼈던 게 약간 미국 차는 제가 그때 말했듯이 네모 컨테이너를 이렇게 세다셨잖아요. 근데 얘는 네모의 윤곽을 갖고 있는데 부분 곡선이 되게 유해. 되게 예뻐. 그래서 좀 뭐 선입견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우아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차량이고, 그 측면을 봤을 때는 큰 그게 없어요. 특징이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 차량도 후륜 기반의 베이스다 보니까 오버행은 짧아요. 네, 그리고 지금 3시리즈의 대항마로 이 차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배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50대 50으로 무게 배분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율 자체도 좀 좋게 보이는 형태인 것 같고,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량급에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휠입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오면, 사실 전면에 비해서 후면이 약간 좀 아쉽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 또한 좀 약간 아쉬워요. 왜냐면 리어 램프가 너무 커. 그래서 좀 균형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뒷모습을 봤을 때 약간 LF 소나타 닮았다는 느낌도 좀 갑자기 소나타 살짝 좀 나기는 해서, 사실 저는 전면은 좀 괜찮거든요. 근데 후면이 약간 아쉬운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제규어는 확실히 앞에서 딱 그 아이덴티티가 확 보이고, 뒤는 갑자기 소나타는 조금 너무 이렇게 훅 떨어지긴 하는데, 뒤에서 확실히 정체성이 조금 모호해지긴 하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 하지만 뭐 머플러는 뭐 트윈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나는 달리기 위한 차야라는 스포티성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노력은 좀 보이긴 하는데, 머플러의 멋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머플러 트윈으로만 들어간 게 다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좀 아쉬워. 좀 멋을 좀 부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멋이 살고 멋에 죽는 차량 가격을 생각한다면 또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전체적인 느낌은 뭐 동일하게 느꼈듯이 좀 우아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이 2014년도에 그 파리 모터쇼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던 차예요. 그래서 뭐 뒷모습이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습을 봤을 때는 영국풍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부에 들어왔을 때 가장 이제 이 차량의 큰 특징은 뭐냐면, 기어 노브가 없어요. 그러네?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그러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규어 랜드로버의 또 아이덴티티이기도 한데, 이 차량이 시동을 딱 키면 이 다이얼이 쭉 올라와요. 그 시동이 끄면 내려가고. 와우. 그래서 여성분들을 옆에 태우고선 딱 멋부리기 좋은 차. 와우, 이런 그래서 액션이 나오죠. 실제로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이 다이얼 기어 노브가 아직은 나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조금 어색하긴 한데, 뭐 어차피 뒤에다 놓고서는 그냥 운전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으면 이 다이얼이 가장 눈에 띄고, 그 다음에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소지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꽤 비싼 차, 심지어 그 프레스티지 등급이잖아요. 근데 현주차 제가 자주 들었던 왜 이런 이렇게 싸구려 재질을 소지에 대한 아쉬움이 섞는다. 조금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위에도 되는데, 심지어 그냥 천이 일반 천. 근데 지금 버튼 같은 경우는 역시나 현대기아처럼 큼직큼직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끔 잘 해놨는데, 또 한 가지 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비상 버튼이 좀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서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 옵션부터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열선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통풍 시트는 빠져 있다 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아무래도 3시리즈의 대항마로서 달리기 위한 차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시리즈의 대항마로서 나온 차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딱 내부 봤을 때? 근데 좀 우아함이 더 세서 그런지 얘가 달리는 차라는 느낌을 아직 핸들 말고는 제가 지금 느끼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되게 우아한 의전 차량 같은 느낌을 더 크게 받아요. 내부에 탔을 때? 네네. 그만큼 좀 고급스럽다는 네, 얘기인가? 고급감은 있어요. 소재 사용 그 아쉬운 그건 있지만 디자인이나 그리고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딱 커팅한 것들은 우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글로시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이 하이글로시가 사실 짐을 좀 많이 묻어서 그쵸. 나는 개인적으로 관리하기 좋아하진 힘들죠. 않거든. 근데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때 하이글로시를 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부가 그래서 좀 더 우아하고 약간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열석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뒷자리 앉았을 때 좁진 않았거든요. 남이가 뒷자리 앉았을 때 레그룸은 한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갔을 정도고 헤드룸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이었는데 실제로 한 180이 넘는 남성이 탔을 때에는 뒷자리 한 2명 정도까지 그리고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썬루프는 있어요. 위에 썬루프가 있어서 썬루프로 인한 약간의 개방감 때문에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도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차가 3시리즈에 대항마로 나온 차예요. 그래서 과연 달리기가 어떤지 실제로 제가 3시리즈 오너로서 한 1년 정도 넘게 차를 타봤기 때문에 한번 그 차량 느낌과 비교하면서 같이 이야기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이 차량에 대한 간단한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6년식 제기어 XE 20D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1999cc 디젤 연료, 자동 8단 변속기 사용하고요. 180마력에 43.9 토크, 연비는 14.5, 휠베이스 2835, 공차 중량 1670, 가격은 4760만원입니다. 그래서 마력수는 180마력에 토크가 43 정도 돼요. 실제로 스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BMW 3 시리즈보다는 마력수가 조금 낮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큰 차이는 없어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지금 75%를 알루미늄을 썼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상당히 낮췄어요. 1600kg거든요 지금 공차 중량 자체. 그래서 좀 가벼운 편인데 그래서 좀 더 기대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전하면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초반 느낌은 생각보다 꽤 정숙하다? 디젤 차량치고 엄청 정숙해요. 방음이 좀 잘 되어 있는데 엔진음이 거의 안 들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조금 과장 못하면 가솔린 차량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40 중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방음 자체는 잘 되어 있고 초반 가속력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하체에 대한 묵직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차가 꽤 무겁다고 느낌이 네. 나요. 근데 답답하진 않아요. 맞아요. 치고 나가는 거나 이런 거에서 답답하지는 않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좁기는 해요, 폭이. 근데 전방만 봤을 때는 답답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고개를 좀만 돌려서 이 룸미러 쪽 밑에를 보면 너무 좁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블랙박스나 뭔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 시야를 좀 많이 막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함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없이 보기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고 후방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세단이다 보니까 좀 좁기는 하지만 답답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뭐 저희가 주차하거나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또 서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양쪽 원형에 있는 계기판은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안에 그 가운데 있는 LCD 창은 눈에 잘 들어오긴 하지만 이 계기판 숫자가 있는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야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불편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그전에 타왔던 뭐 현대 기아차나 뭐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판 시야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조금은 묵직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좀 스포츠성, 좀 달리기 위한 차다 보니까 아예 세팅 자체를 좀 무겁게 함으로써 고속에서에 대한 안정성을 주려고 좀 무겁게 세팅한 듯한 느낌인데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했을 때는 조금은 좀 힘들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무리가 가거나 뭐 완전히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핸들을 돌리는 담력 같은 경우도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승차감을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생각보다 지금 60, 70, 80 이 정도 달렸을 때 아까 저희가 초반에 좀 정숙하고 엔진음이 적다라고 했지만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 꽤 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소음 측정을 했을 때에도 거의 60 초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큰 편이고 하지만 진동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억제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 시트가 좀 생각보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홀딩력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라서 지금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몸이 좀 밀리는 상황이 좀 많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3 어때요? 시리즈 대항마라면 정말 시트에서 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타자마자 효씨 제 몸이 자꾸 앞으로 밀려요 라고 하는 게 제가 무릎 쪽을 들어도 약간 의자가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약간 이 옆구리 쪽이 아니고 밑 바닥 시트가 좀 몸을 엉덩이 부분이 못 잡아줘요. 깊숙이 들어간 느낌이 아니어서. 이 가죽이 지금 뭐 그렇게 좋은 가죽 재질은 아니긴 한데 또 홀딩 능력도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서 오히려 승차감 부분에서는 요 시트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풍절음이나 이런 소음에 대한 부분은 좀 억제는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노면 소음이 조금 아쉬울 거예요. 이게 타이어를 좀 변경을 한다면 이 노면 소음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요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너링이나 뭐 저희가 유턴을 했을 때 그 롤링이나 이런 거를 좀 보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아무래도 차가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게 배분도 좋다 보니까 롤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잡아주는 능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옆에서 tas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밸런스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밸런스는 거의 약간 탁월해요. 되게 밸런스는 3 시리즈를 좀 노리고 만든 차답게 그런 억제하는 부분들은 좀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 가속을 할 때 저희가 일부러 모드를 좀 다이나믹 모드에다 놓고서는 했어요. 근데 뭐 100km, 120km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역시나 무리는 없습니다. 뭐 마력수도 받쳐주고 차도 가볍고 하다 보니까 받쳐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3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에 대한 운전 재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물론 지금 다이나믹 모드에 놓고서 달렸을 때에도 지금 3 시리즈를 제가 1년 반을 탔을 때 느꼈던 그 재미와 이거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달리는 펀치력이 좀 부족하다는 좀 느낌이 받아요. 이게 소재를 75%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차체를 경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체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좀 가볍게 툭툭 치고 나가고 재밌다라는 느낌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3 시리즈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성능은 무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옆에서 가속 느끼고 브레이크 느꼈을 때는? 3 시리즈의 대항마라고는 하지만 제규어만이 갖고 있는 또 우아한 그 안정성에 대한 스테빌리티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상 포기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규어다운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속도를 즐기는 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전성? 그쪽에만 좀 약간 포커스가 좀 많이 간 느낌? 오히려 3 시리즈 정말 잡을 생각이었으면 약간 속도감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지금 잘못 얘기하면은 BMW는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거는 지금 제규어만의 감성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3 시리즈 자체가 워낙 잘 만든 차고 그 다음에 BMW 차량 그 브랜드의 성격 자체가 스포츠성에 좀 중점을 두던 차량이다 보니까 오히려 말 그대로 데이터가 더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 값에 의한 것들을 이 제규어라는 브랜드가 갑자기 따라잡기에는 그렇죠. 조금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실제로 운전자가 느꼈을 때에도
3시리즈보다는 좀 재미는 좀 덜하다. 근데 만약에 3시리즈 대항마라는 개념을 빼고 이 차만 보고 설명한다면 지금 롤링이나 밸런싱 잡는 게 진짜 완전 탁월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나는 운전해서 스피드를 내기는 싶은데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 하면서 약간 정숙한 우아함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훨씬 더 압도적인 표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디자인을 좀 더 중시를 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얘기했던 운전 재미와 좀 스포츠성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제기어 랜드로버의 브랜드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좀 저는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가 랜드로버 차량이 한번 이슈가 되면서 그 다른 유튜버, 좀 유명 유튜버가 랜드로버 차량을 구매하면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대한 불만의 영상들을 많이 올려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기어 랜드로버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이 제기어 차량이나 랜드로버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2대의 차량을 구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한 대를 입고를 시켜 놓으면 언제 그 차가 나올지 모른대요. 기본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언제 이 내 차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차량을 한 대를 더 있어야지만 제기어 랜드로버 차량을 사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할 정도면 분명히 이 서비스 센터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센터에 대한 그 불편함?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이 제기어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또 장단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장단점 먼저 확인하면, 장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디자인. 전체적인 그렇죠. 디자인이 좀 우아하게, 그래도 영국스럽게,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 잘 뽑았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정성, 밸런스에 대한 안정성. 지금 저희가 운전을 했을 때 뭐 코너나 유턴이나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았어요. 무게 배분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롤링도 거의 없고 잘 잡아줬던 부분들이 좀 괜찮게 느껴졌던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연비. 이 차량 지금 공인연비가 14.5 정도 됐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전을 했을 때에도 한 13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줬던 것 같고, 네 번째는 가격. 지금 신차 가격이 4,700 정도 해요. 근데 뭐 우리가 BMW 3 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도 동급 대비 그렇죠. 좀 저렴한 맞아요, 편이에요. 저렴한 네, 그래서 신차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무엇보다 중고차 가격 자체가 워낙 또 방어가 잘 안 돼서 중고차에서에 대한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좋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아직까지는 운전 재미가 약하다. 3 시리즈를 따라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한참 얘기했던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가 아직까지는 개선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땠어요? 그 세 번째가 인지도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규어에 대한 인지도? 사실 제규어 영국 차인지도 저는 몰랐잖아요. 제규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약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아직 그 브랜드를 저희한테 어필하는 건 좀 아직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장점은? 그거 말고는 장점은 아까 말한 거랑 동일해요. 정숙하고 예쁜 우아한 디자인과 밸런싱은 제가 좋아서 느꼈던 코너링 롤링 중에서 약간 탑급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어요. 진짜로 거의 흔들림 없이 나 균형 이루면서 도는 느낌? 그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또 소소하게 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트에 대한 좀 불편함. 시트가 좀 생각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편하지가 않았고, 제가 포지션을 잡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또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뭐 시승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뭐 더 궁금하거나 또는 잘못됐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도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인톡TV와 함께 새로운 차에 대한 정보 많이 얻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